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도구 강일동 16번지에 위치한 야산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던 거죠. 그날 몇몇의 인부들이 동원이 됐고 오전부터 작업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포크레인 기사가 도착해서 한 60cm 정도 땅을 파내려 갔을 무렵 낯선 물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뭐지? 비닐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단번에 수상함을 느꼈죠. 게다가 이 비닐은 검은색 케이블 선으로 묶여서 마치 봉인된 듯한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 두툼한 오리털 이불이 똘똘 말린 채 들어있어요. 쓰레기를 버린 건가? 기사는 일단 다가가서 그 케이블 선을 풀어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데요.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강동경찰서 수사팀이 즉각 현장에 출동합니다. 시신을 확인하니까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왼손만 사라진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불로 싸매고 다시 비닐에 넣어서 땅에다 매장했다? 이건 결국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범인의 심리가 반영된 거죠. 즉 그만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죽은 이가 누군지 그 신원만 파악된다면 범인의 정체도 금방 떠오르리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풀리지 않습니다. 일단 그 죽은 이 신원을 알 만한 소지품이 없었어요. 그나마 시신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주머니 속에서 10,000원짜리 국권 화폐가 발견됐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07년에 10,000원권이 국내에서 신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신권과 국권이 혼용돼서 사용됐어요. 즉 그 말은 이 피해자가 적어도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럼 최소 여기에 2년간 묻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 기간 동안 시신은 완전히 부패돼서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황상 안매장 당한 건 분명해요. 근데 신원은 고사하고 사인도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뼈만 남은 사체에서 온전한 DNA 검출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죠.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이 인근에서 땅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이게 범인이 따로 잘라낸 건 아니에요. 근데 매장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떨어졌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앞서 발견된 시신은 완전히 부패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따로 나온 이 왼손은 온전한 거예요. 피부 조직이 실압화된 채 부패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사실 시신의 부패 속도는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백골화가 진행되죠.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시신이 실압화, 그러니까 밀랍처럼 변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밀폐된 저온의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실압화된 시신이 발견된 경우는 손에 꼽아요. 그래서 국가수 부검의도 이 발견된 왼손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지 한 거죠. 무엇보다 사건에 있어서는 기적적으로 발견된 이 손 때문에 거기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고 그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49살의 중년 여성 김 씨였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5년 전인 2005년에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어요. 당시 그 신고를 한 건 그녀의 동거남 37살 심 씨였고요. 또 죽은 김 씨의 친딸이었죠. 여기서 경찰은 먼저 딸을 찾아갑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라는 말에 딸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억울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엄마를 죽인 건 분명 그 동거남일 거예요.
2005년 당시 김 씨의 실종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딸이었어요. 어버이날 가까이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연락 두절인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좀 불안했죠. 그 와중에 문득 이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모가 말하길, 야야, 내가 꿈속에서 네 엄마를 봤는데 쟤 무슨 냉동창고 같은 곳에서 막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게 이모의 꿈이긴 했지만 지금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딸이 불길함을 직감했죠. 급히 엄마가 사는 집 천호동의 지하 새방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집에는 동거남 심씨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 김씨가 며칠 전에 다퉜는데 집을 나갔다. 자기도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 합니다. 게다가 심씨는요, 자기도 혹시 몰라서 이미 실종 신고를 접수했대요. 하지만 딸은 이 말을 믿기 힘들었죠. 정말 신고를 했다면 분명 경찰이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텐데. 수상했고 딸은 바로 동거남 심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해요. 예상대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후에 그녀에 대한 실종 관련 조사는 무려 3년이나 지난 2008년에서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것도 2008년에 그 유명한 유영철, 강호순 사건 연달아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그들의 여죄를 찾기 위해서 장기 실종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강동서도 그 실종자들 대상으로 막 조사를 하다가 단 한 사람, 김 씨에게서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거죠. 김 씨가 사라진 지난 3년간 딸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들은 하나같이 동거남 심 씨를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실종 이후 심 씨의 행동이 너무도 수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싸우고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다 해도 실종 상태인데 자긴 너무 태연하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오더니 이 집에서 새살림까지 차렸고요. 이거는 뻔뻔하다를 넘어서 그 김 씨가 집에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걸 확신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경찰은 이 심 씨라는 사람의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한 명으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3년 전에 김 씨가 실종된 직후 심 씨랑 이 집에서 술자리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날 유독 이 집안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인이요, 마침 과거에 가족 부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맡았던 시체 냄새랑 비슷한 느낌? 근데 이게 또 아주 확실하진 않고요. 여기서 경찰은 그에게 즉각 체면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여기서 너무 놀라운 기억 하나가 끄집어내졌죠. 그 집 현관에요. 노란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웬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 최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심 씨가 범인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즉각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 씨는 노발대발 끝까지 모르쇠예요. 그 아이스박스 있었던 건 맞다. 근데 그 안에 막걸리로 만든 술빵이 있어서 거기다 그냥 뒀는데 안에 넣고 내가 깜빡해서 상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 것 같다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이렇게 잡아떼니까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시신도 없고 확인할 현장도 없기에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거든요. 결국 그 당시 심 씨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나고 말았죠. 그러다 2년이 지난 2010년 우연히 땅에 묻힌 이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심지어요, 그 시신이 발견된 위치, 그 산이잖아요. 이 산이 심 씨 집안의 선산이었어요. 확실한 연결고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결고리일 뿐 아직은 정황입니다. 결국 경찰은 안 되겠다. 모조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자.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두 사람이 동거했던 천호동 자택이었습니다. 이제 오래됐고 해서 심씨 역시 예전에 여길 떠났어요. 이 커플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이 집 우편함에서요. 사망한 김 씨 앞으로 온 고지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내용을 열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채권 추심 회사가 보낸 독촉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난 2003년에 김 씨가 홈쇼핑에서 오리털 이불을 구매했어요. 근데 돈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이불 회사가 부도가 났고 추심 회사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7년 만에 당신 그 오리털 이불 돈 안 냈다라고 독촉장이 날아온 거고요. 그런데 오리털 이불이요? 경찰은 즉각 그 구매한 상품을 확인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 이불이 김 씨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과 어딘가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딸 역시 이거 엄마가 사용하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이 두 개의 이불이 동일한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7년 전에 산 이불이거든요. 또 제조회사가 부도가 나서 재고도 없고요. 경찰이 일단은 구매자 내역을 확인해요.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린 끝에 세상에나 원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저 그 이불 아직 사용하고 있어요. 확인을 했고요. 그녀의 허락을 받아서 경찰이 원주에 가서 직접 그 이불을 공수해왔죠. 이제 확인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두 개 이불의 섬유 조직, 재봉 패턴, 성분, 오리털의 성분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죠. 2010년 11월 16일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심 씨는 붙잡히기 직전까지 도박을 하면서 포천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은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식당으로 손님인 척 조심히 들어갔거든요. 근데 심 씨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한눈에 이걸 감지하고 곧장 뒷산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이렇게 다 잡은 쥐를 놓칠 순 없죠.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그는 결국 검거됩니다. 체포된 심 씨는 여전했어요. 아니 2년 전에 다 끝난 사건 가지고 왜 또 자기를 괴롭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이런 태도에 경찰도 사실 살짝 당황합니다. 왜냐면 증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앞서 그 시신을 감싼 이불, 그 이불을 통해서 살인이 집에서 벌어졌구나 라는 건 성립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이 동거남 심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입해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게 심 씨가 자백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어쩌지? 말할 그럴 기미가 없는데.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경찰은 마지막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단 심 씨를 데리고 그 시신이 발견된 산으로 차를 몰게 돼요. 이때 그에게 사건과 관련된 어떤 말도 일체 하지 않았죠. 그렇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둘러봐라 하는데 갑자기 심 씨의 태도가 급변해요.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막 바들바들 떨더니 불안하고 초조함이 역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경찰은 여전히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막 두려워하던 심 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오열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저기 김 씨 귀신이 날 지켜보고 있다고요. 귀신이요? 자, 이걸 경찰이 의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심 씨는 모든 범행을 실토하기 시작했죠. 5년 전 그는 도박에 미쳐 있었습니다. 마땅한 벌이도 없는데 매일같이 도박장에 가서 한 방 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김 씨 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동거남이 너무 몰상식하게 구는데요. 두 사람은 매일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 2005년 5월 9일 밤 11시. 그날 역시 도박에서 돈을 다 날린 심 씨가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 씨는 단박에 저 인간이 뭘 하고 돌아왔는지 눈치챘고요. 이어서 두 사람은 또 싸우고 말다툼을 하는데 김 씨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막 격분합니다. 그런데
심 씨가 가뜩이나 그날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였죠. 근데 여자친구까지 자기를 막 쪼아대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김 씨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녀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는 듯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조릅니다. 버티지 못한 그녀는 잠시 후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범인 심 씨는 당황하기보다는 일단 이 시신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급합니다. 그때 눈에 보인 게 오리털 이불이에요. 그 홈쇼핑으로 얼마 전에 샀던 거요. 이불로 시신을 칭칭 감싸고 다시 비닐로 덮어서 봉인했죠. 자, 이제 이걸 어디다 두지? 이때 또다시 눈에 들어온 건 집에 있던 대형 아이스박스였습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시신을 담아두고 테이프로 다시 칭칭 밀봉해요. 그렇게 그 아이스박스를 집안에 두고 한동안 쭉 생활을 하게 되죠. 더 경악할 만한 일은 그리고 나서 지인들까지 집에 불렀어요. 술판을 벌였죠. 이때 냄새를 누군가 맡은 거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지인이던 한 호프집 사장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잠시 아이스박스 좀 이 안에 내가 뭐 막걸리 뭐 만들려고 넣어놨는데 하면서 이걸 좀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스박스가 그 술집에 며칠간 방치되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갈수록 손님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 이 집에서 무슨 냄새예요? 술맛 다 떨어져 정말. 그러니까 호프집 사장도 화가 나서 심 씨한테 당장 이거 가져가라고 전화합니다. 그래서 심 씨가 마지못해 그걸 수거해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더 이상은 집안에 둘 수 없는 상태였죠.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이 시신을 선산에 묻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옮기는 건 불가능했어요. 믿을 만한 지인 한 명을 불러냈죠. 밤 11시 두 사람은 차에 아이스박스를 싣고 강동구 강일동 16번지에 위치한 선산으로 향합니다.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꺼내 그대로 땅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땅을 다 덮어뒀고요. 이후 그는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고 믿으면서 태연하게 살게 됩니다. 친딸이 찾아와서 엄마 어딨냐 신고했냐, 그 와중에 경찰 조사도 받았죠. 근데 그런 당당한 태도로 지난 5년을 거짓말로 버틴 겁니다. 이후 재판대에선 범인 심씨, 그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13년형을 받게 되죠. 이게 좀 생각보다 짧은 형량인 것 같죠. 어쨌든 시신을 함께 유기한 지인 역시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13년형? 아직도 좀 갸우뚱하긴 해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은 지난 2023년 이미 출소한 것으로 보이죠.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건 오늘 사건에서 지문 감식이 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문 감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해요. 특히나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숱한 범죄 사건이 해결되고 있고요. 2010년부터 한 해 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이 지문 검색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시신은 부패를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면 지문 감식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오늘 사건처럼 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도 온전하게 지문이 나오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앞서 그 왼손은 발견이 됐잖아요. 온전히 실압화된 채.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을 정말 망자의 혼이라는 게 있는 걸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관련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앞서 피해자의 언니가 꿈속에서 냉동창고에서 언니가 살려달라고 하는 걸 봤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심씨가 그 현장에 갔을 때 막 귀신이 날 보고 있다 하는 점도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 사건 해결에 왼손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그 손만 어떻게 빠져나왔지? 이 부분은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정말 주근이의 원통함이 결국 사건 해결을 도운 게 아닌가라는 다소 비과학적인 의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